요즘 부업 유튜브를 찾아보면 하루에 30분 일해서 월 몇백만 원 번다 라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을 땐 그 말에 혹해서 교육비로만 2천만 원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성과가 났던 것도 있고 시간이랑 돈만 버렸던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막 부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5년 동안 직접 돈을 벌어본 5가지 부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제가 버렸던 2년의 시간은 아끼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일단 제가 했던 부업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이버 애드포스트, 두 번째 스마트 스토어, 세 번째 전자책, 네 번째 쿠팡 파트너스, 다섯 번째 애드센스입니다. 대부분 온라인 부업이죠. 기존에 저는 오프라인 부업을 하다가 어깨랑 무릎을 다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온라인밖에 없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이버 애드포스트입니다. 이거는 블로그에 저희가 글을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광고를 글 내에 송출하게 됩니다. 저희의 글이 그 상태로 상위 노출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서 나온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일단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장점은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글만 써서 돈을 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블로그 노출이 이제 점점 지수가 쌓여가지고 잘 되면 체험단이나 아니면 원고료나 이런 거를 이제 받고 이제 글을 써주는 형태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단점으로는요, 광고 단가가 네이버에서 너무 낮아요. 이거는 솔직히 돈 줘도 안 할 정도의 광고 단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로 부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좀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글 쓰는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돈이 안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글쓰기 안 해본 분들에게는 창작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냈던 수익은 21년도에 제가 이걸 하고 바로 접었는데요. 거의 그래도 1년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수익이 처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로 부업을 하겠다라는 분들은 조금 비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개별로다. 네, 개선점은 이제 요새는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광고 단가가 낮은데 네이버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협찬이나 아니면 광고를 이쪽으로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조금 달성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인데요. 이것의 난이도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돈을 버는 원리냐면, 일단 네이버 쇼핑에서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요. 여기에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 네이버 쇼핑 영역에서 상위 노출이 되는 상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어와서 구매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수익금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은요,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위탁 판매, 중국에서의 사입 판매, 세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을 했었습니다. 용어가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각각 설명드리면서 어떤 방식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위탁 판매인데요.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대신 판매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장이 있잖아요. 이 공장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마케팅을 못해가지고 판매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를 지네들이 B2B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미팅을 요청하는 이제 기업한테 대신 팔아달라고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팅을 협의하거나 아니면 B2B 사이트에 올라 있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저희 스토어에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상위 노출이 되는 상품도 있고 안 되는 상품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마진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위탁 판매의 좋은 점은요, 발주서를 얘네들이 넣잖아요. 고객들이 넣으면 저희가 상품을 배송하는 게 아니라요, 이 발주서를 공장 쪽에 저희가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장 측에서는 자신들이 상품을 싸가지고 이제 배송을 대신 이 고객들한테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을 보면은 이거 역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두 번째는 제가 했던 유통 방식에서 비교해 본다면 업무가 가장 적습니다. 저희가 뭐 물건을 싸는 것도 아니고 택배를 싸는 것도 아니고 CS나 아니면 발주서를 전달하거나 저희가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좋은 거래처를 뚫으면 수익이 급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탁을 하시는 분들은 핵심이 얼마나 좋은 거래처를 확보하느냐가 수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점은요, 잘 팔리면은 이 거래처들이 하나 둘씩 공급 중단하는 업체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파는 걸 다 알고 있고 얼마에 파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치고 들어와서 파는 거예요. 이런 악덕 업체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한 상품이 잘 팔린다고 해가지고 그 상품만 믿고 가다가는 부업이 좀 망할 수 있다라는 위험 부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차별성을 주기가 어렵죠. 이제 B2B 사이트를 이용해서 대부분 많이 하실 텐데 그 상품들은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주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미팅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래처를 뚫는다면 이건 역시 단점이 아니겠죠. 세 번째는 CS가 많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송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거,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CS가 좀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위탁 판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중국에서 사입 판매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공장이 있어요. 중국 공장에 제가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나 이거 살 거야 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안화가 저희가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신 구매해주고 이제 배송을 저희 창고까지 해주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 상품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상위 노출이 되면 구매를 하겠죠. 아니면 제가 마케팅을 또 임의로 해가지고 끌어오면은 구매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구조인데요. 일단 장점을 보면요, 마진율이 많이 남아요. 위탁에 비해서는 중국 공장에서 이제 원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고, 두 번째는 나만의 공장 거래처가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약간 쓰레기들도 있지만 그냥 정말 좋은 품질을 좋은 가격에 해주는 공장 아저씨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만나면, 그리고 오래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관시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중국에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챙겨주고 더 깎아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품 퀄리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어서 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래 거래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한테 호의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나 이런 상품 좀 개발이 필요한데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공장 아저씨들이 오히려 더 발벗고 나서가지고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리가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재고가 생기는 순간 그걸 보관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시간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사가 잘 되면 계속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맥경화라고 하죠. 돈이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장을 잘못 만나면 이제 물건이 아니라 쓰레기가 배송되거든요. 샘플을 주문했는데 일단 쓰레기가 온 경우가 없었는데 대량 주문을 하니까 갑자기 쓰레기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구매 대행인데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알리바바나 타오바오 같이 중국 시장이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있는 상품을 이제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출이 되게 되고 상품이 판매가 되겠죠. 발주서가 나오는데 이 발주서를 이제 여기 있는 공장 측에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발주서를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공장으로부터 물건을 사고 검수를 해가지고 저희 그 고객의 위치까지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이 구매 결정을 하게 되면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리인데, 이거의 장점으로는요, 재고 부담의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위탁과 같이 내가 재고를 쌓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재고를 그냥 보내주기만 하면 되니까 위험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렵지 않은 수준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상품만 잘 찾으면 수익률이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진율을 50%에서 60%까지도 남겨봤거든요. 그 정도로 잘 찾기만 한다면 돈이 되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왔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우리한테 주문을 한 거잖아요. 이거 저희는 그냥 단순 배송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만 해주는 건데, 여기는 이제 AS까지 우리한테 이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소비자들은. 그럴 때 이제 클레임이 발생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다 환불을 해주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유도리 있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저희가 상품을 이제 팔 때 사진이나 상세 페이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국에 있는 거를 가져다 쓴단 말이에요. 이게 저작권에 위반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용 증명을 통해 가지고 합의금 유도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상품 품절의 이슈가 있죠. 왜냐하면 내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상품이 품절되게 되면 내 수익도 끊긴다는 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은 대량 등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위험을 분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번 달 매출이고요. 지금은 신경을 많이 안 써가지고 한 500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다음 거는 제가 2023년 12월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누구나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총평을 하자면 일이 전반적으로 많은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1시간, 2시간 해서는 목표 금액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이 진짜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거래처를 뚫고 CS를 최소화하는 게 부업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전자책 판매인데요. 이거는 난이도가 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버는 원리는요, 저희가 이제 상품을 만들어요. 서비스를 만들고 글을 쓰든가 아니면은 전자책의 50페이지 정도를 만들어서 사이트에 등록을 합니다. 크몽이나 탈인이나 약간 이런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돈을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장점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거의 사이트 수수료 빼면 다 저희 거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이 높다. 그리고 구매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들이 다 있어가지고 저희가 CS 이외에는 다른 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반자동화 됐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차별성을 주기 좋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을 개선해야 되는데 공장 측에서 못한다고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자책은 제가 만든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경쟁사에 비해서 좀 차별성을 주기가 좋다. 언제든지 바꿔도 된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단점으로는요, 기획하는데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거의 10번 정도 포기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돈이 되는 주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자신이 이제 취미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돈이 되는 주제가 아니라면 잘 안 팔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자료를 누군가가 가져다가 자기 거라고 우기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자책에서 배운 거를 유튜브로 퍼뜨리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전자책에 대해서 벌었던 수익은요, 1,700만 원 정도 됐어요. 이게 2021년에 만든 전자책 하나거든요. 그 이후로 전자책은 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전자책은요, 퀄리티가 엄청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받고 판매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짓되거나 아니면은 남한테 받고 팔 정도의 가치가 없거나 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팔았던 이유도 제가 한 지인들이랑 이제 3-4번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이 정도면은 다 효과가 났으니까 팔아도 되겠다 해서 판 거고, 실제적으로 21년도에 스마트 스토어를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찍고 이걸 체계화 시켜가지고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점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총평을 드리자면 일이 적은 부업 중에 하나예요. 마진율이 높고요, 돈 되는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취미로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러면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되는 주제는 돈에 관련된 주제를 하셔야지 마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작업물의 퀄리티가 압도적이어야 됩니다. 경쟁사에 비해서 압도적이어야지 좋은 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를 모두 끝내놓고 이제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쿠팡 파트너스인데요. 난이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중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일단 쿠팡에서 이제 저희가 제휴를 가입하게 되면은 링크를 줘요. 그거를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에 저희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게 되면, 노출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24시간 이내에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 3%의 커미션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쿠팡 파트너스의 장점은요,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전환율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 CS가 없다. 스마트 스토어는 CS가 있었는데 이건 CS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요, 쿠팡에 관한 포털 제재가 좀 심해요. 네이버든 유튜브든 쿠팡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조금 있다. 그래서 제재를 피할 방법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쟁자들의 신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약관 위반을 하게 되면은 이제 2번 정도 끝나게 되면은 정지를 당하거든요. 그때 수익금까지 이제 안 주기 때문에 쿠팡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저번 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익은 260만원 정도 났고요. 그래서 항상 쿠팡은 어딜 가든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그 해법을 찾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포털만 잘 찾는다면 수익이 괜찮다. 두 번째는 부업으로 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다음에 세 번째는 쿠팡 파트너스에서 수익금을 몰수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부업은요, 애드센스인데 난이도는 저는 상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 버는 원리는요, 저희가 애드센스 승인받은 블로그에 글을 쓰면은 구글에서 광고 송출을 합니다. 중간중간 사이사이 저희가 지정해서 광고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게 그 글이 상위 노출이 되면은 사람들이 와서 볼 거 아니에요. 일정 시간 만족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저희가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애드센스 장점은요, 일단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CS가 없다라는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매력적인 장점은요, 경기의 흐름을 타지 않습니다. 다른 부업 같은 경우에 상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타요. 근데 애드센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요, 경쟁자에 의한 신고가 좀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 때는 이제 무효클릭 을 많이 받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정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또 더 심하게 하는 부분은 이제 경찰서에 가는 일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을 쓰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이 어려운 만큼 한번 수익화만 된다면 남들에 비해서는 진입 장벽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포털 노출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다른 제휴 마케팅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네이버와 구글이나 유튜브나 포털 같은 경우에는 변하거든요. 그 상위 노출의 규칙이 변한다 라고 표현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계속 맞춰 나가고, 어떻게 해야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드센스를 주로 하고 있고, 금액을 보여드리면 7월달이 26,000달러, 그 다음에 6월달이 25,000달러, 5월달이 23,000달러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이 제 수익이거든요. 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요, 애드센스는 경기를 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최적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한번 잘 해놓으면 블루오션인 영역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포털의 변화에 대한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공부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마케팅 대행사든지 아니면 대행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확장성에 있어서도 좋다, 기본기가 되는 부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직접 해봤던 부업 5가지를 조금 알아봤습니다. 더 다른 부업들이 있겠지만 결국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업은 언젠간 돈벌이가 끊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제권이 저한테 있어서 지속적인 가능한 부업을 찾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쉬운 부업, 꿀 빠는 부업은 없습니다. 결국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하는 만큼 벌어가게 될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부업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최대한 아는 선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애드센스 관련된 꿀정보 계속 올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스트액션이었습니다.